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척도들 영까지 봤죠. 이번에는 내용들 조금 임상 척도만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일 1부터 이렇게 9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상 척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상 1번 척도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 건강염려증 HS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1번 척도에 관련된 공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조건화된 반응들,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드 리스폰스는 뭐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조건화의 의미도 되고요. 공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어 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상이 존재하는 색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피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앵자이어티, 불안의 개념도 이제 같이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는 이제 1번 척도 같은 경우는 건강에 관련된 죽음, 신체 공격, 질병 또는 통증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척도가 높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이제 조건화된 반응은 어, 어떤 이 maintaining physical integrity 하면 이제 신체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이 건강이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든가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관리하는 특히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영양제라든가 그쵸 음식들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방어적인 기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 이게 높은 분들은 기질상으로 이 투에 보면 이 민감성, 예민성, 요 척도가 있어요. 이게 보충 척도에 나오는데 그걸 같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기질, 빅5로 보면 N척도죠. 유로티시즘이라고 하는 혹은 그렇죠. 널버스, 민감성, 예민성에 관련되는 이 N척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스트레스는 사실 약간 이 물리적으로는 객관적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A라는 사람에게는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여기 1번 척도가 올라가는 형태 신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C라는 사람은 분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1번 척도가 높은 분들은 요건 N 척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N척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민감성이나 이런 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뭐 1번 척도가 높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연관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2번은 이제 D죠. 우울. 예, 그래서 irritable, 일, 일리군요. irritable, travel, travel, travel.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어도 못하는데 또 불안정한 뭐 이런 있죠. 그다음에 이 significant loss는 뭐죠? 이 의미 있는 사람을 상실하고 그래서 불안정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이번 척도가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예, 이 블로킹 원팅 이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블로킹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거나 필요한 걸 블록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미래에 내가 잃어버릴 걸,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 리스폰스는 보통 행동의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척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실에 대한 이런 경우들,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의 필요성이라든가 요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데 반응을 한다. 이유가 갖게 되면 어차피 뺏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HY죠. 예, 그래서 이모셔널 페인 하면 정서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
포지티바이징 뭐 언프레젠트 익스피리언스 예. 예. 이건 이제 이 셀렉티블리 블러킹 한다는 건 뭡니까? 골라서 막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을 골라서 막는 걸 통해 가지고 불쾌한 경험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한다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억압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눈을 멀거나 이 너분 있으면 이제 마비되는 이런 것들을 보인다. 그래서 HY는 우리가 전환장애 증상과도 연관이 되는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PD 척도죠. 예. 어, 사이코틱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약간 반항적인 반사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절당하는 거, unwanted는 뭐예요? 원하게 되지 않는 거라든가 abandoned 버려지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numbing out, emotional responding, not allowing oneself to get emotionally involved to avoid letdow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좀 돼 있는데요. 정서적인 반응들을 갖다가 억제한다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으로 관여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게 그게 애정의 확인인데 또 반동형성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 오히려 반사회적 경향 이렇게 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된 설명할 때 관련되는 거고요. 6번은 이제 PA죠. 예. 7번 뭐 PT, 8번은 SC, MA 이렇게. 그래서 척도가 증상과 관련된 이론과 연결 지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PA는 이제 humiliation, being criticized, evaluated. 이게 다 같은 의미죠. 비난받거나 자기가 이렇게 비천해지거나 가치가 절감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이 유권 척도가 높은 사람들의 두려움이고 이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질런스가 뭐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게 어, 제가 뭐 자주 예를 들지만 보가 보이는 눈빛 보면 부리부리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주변을 항상 이렇게 이 레이더처럼 경계망을 펴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누가 날 소위 말하는 여기 나오는 어택하지 않는지 항상 깨어있는 상태. 이 비질런스라는 게 예로 많이 드는 게 레이더를 관찰하는 병사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단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런 걸 의미할 때 깨어있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가 벌어질 때 거기에 주의가 바로 갈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자, 7번은 이제 쇼크라든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unexpected니까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거, 혹은 충격을 받는 거에 대한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PT면 이제 심리적 뭐 강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요 맥락들도 강박증인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에서의 두려움과 아, 같죠. 강박이라는 규칙성에 굉장히 집착하고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유지되는 걸 바라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가 되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thinking ahead and worrying to anticipating onset 추적 사건이 일어날 거로 예상되는 거에 관련된 걱정이라든가 미리 생각하는 것들 근심이라고 하죠. 예, worry. 예. 여기 그냥 워링 또는 근심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거. 자, S신 뭡니까? 조현병 관련된, 정신병 관련된 거. 그래서 hostility, being disliked or dispelled by those on whom one dependent. 이거는 자기가 의지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사람부터 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싫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shutting down cognitive processing to avoid unbearable reality. 그래서 현실로부터 참을 수 없는 그래서 회피해버리고 셧다운 시킨다라는 게 닫아버린다, 봉쇄한다라는 뜻이죠.
중국이 코로나 터졌을 때 셧다운했죠. 조현병 환자는 이런 식으로 정신병 있는 사람은 인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이제 요 행위들은 요런 거에 관련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SG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들어오는 자극들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게 뇌에서 신경학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이 주관적 리얼리티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 정상적이지 않은 환각경험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반응하게 된다. 그다음에 deprivation or failure, 뭔가 실패라든가 박탈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 번 정도면 이제 조증, 경조증이죠. 그래서 attempt to maintain reward schedule, 보상 스케줄,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이 규칙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액티비티를 높이는, 액티비티를 높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면에 조증은 뭐예요? 반대로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임상촉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피어뿐만이 아니라 앵자이어티는 인간의 병리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두 개의 요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과도한 어떤 병리적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많지 않아도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요거 그 같이 올라가는 예. 그래서 fear라든가 anxiety는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그러면 불안과 우울을 야기하게 되는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요 상태가 다시 2차적인 또 증상들을 야기하게 되네. 환자나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파일 예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타당도는 좋죠. 다른 건 없는데 이분에게 볼 거는 요 MF 점수가 굉장히 낮고 PT 점수가 높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약간 경직되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도 이게 잘 모르는지 프로파일을 한데요. 어쨌든 MF가 낮다는 건 성 역할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융통성이 떨어지고 이럴 때 K 점수라든가 S 점수를 보는데 보면 높지 않죠. K 점수도 유의하게 낮진 않지만 예. 그럼 보통 L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L이 높지 않아.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뭔가 예. 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내적으로 힘든 상태의 스트레스 혹은 강박적. 여기서 말하는 강박은 PT 척도의 강박증은 실제 감각보다는 불안에 관련된 요소가 좀 더 스트레스가 높다는 측면이 더 고려됩니다. 그런 측면들로 이제 볼 수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임상 소척도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상 척도의 문항을 하위에 보면 이 임상 척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에 우울이다라고 하면 우울 안에도 우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역별로. 그걸 분류해서 본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임상적 T 점수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속도 2가 상승한 이유가 이게 D1 때문이냐, D5 때문이냐.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헬스 링거스 해가지고 D, HI, PD, PASC, MA 촉도, 하위 촉도들 개발하는 거. 그래서 각각 이런 촉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상소 촉도들을 이제 개발했고 65 정도 이상일 때 예,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촉도라는 거는 뭐 2번 촉도가 이렇게 높게 되면 2번의 소촉도도 이제 본다는 건데 예, 그건 이제 이 프로파일이 쭉 계단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문항이 몇 개 없어요.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물론 이제 크리티컬 핵심 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예스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세 번 물어보고 나서
인간의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서 신뢰로운 부분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조금 소극적이고 참고하는 형태로 예. 그리고 이제 연구도 소속도와 다른 행동적 성격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어가지고 연결시켜서 보긴 해놓고 또 소속도들 간에도 이제 문항에 중복이 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예. 자, D 같은 경우 30인데 그쵸?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조금 이제 원점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D가 T 점수는 63. 그러면 낮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보면 둔해진 자극 반응이 떨어지는 형태로 볼 수 있고 HI는 80을 넘어갔는데 그 안에 하위를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게 이 사람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척도가 어떤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다음에 이제 PD는 반항적인 요소들, 일탈성, 반사회전 경향 이렇게 보는데 보면 불화가 이렇게 그 대체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가정불화고 권위불화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에도 아버지, 어머니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만 가지고는 이렇게 특정 지어지기가 어렵고 큰 틀 경향성만 나오죠. 거기에 내적 소외가 높다는 건 뭡니까? 가족들 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굉장히 피해의식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인지적, 동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SC 척도에서 자아통합 이게 자기 정체성에 관련되는데 이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뭐 조현병이 있고 정신병 증상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격 장애인 경우도 그렇고 심한 우울 상태에서도 그렇고 PTSD 상황에서도 SC 점수는 올라가. 또 요거는 정신병을 본다기보다는 내적 혼란감이 많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고 나서 이 사람 증상 여부, 진단 가능성들을 보고 참고를 하면 정확하게 소척도 프로파일이 해결이 된다, 해소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코드, 쌍승척도 이게 투피크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쌍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보통 해석을 할 때 하나만 놓고 이런 걸 가지고 하기보다는 조합, 뭐, 두 개 이상, 세 개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두 개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이건 임상 장면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제 두 개 정도 조합이 쉬우니까 예. 그래서 이걸 코드 타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임상 속도 중에서 가장 높은 두 개나 세 개, 아주 다 높은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막칠하거나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예. 급성 상태일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평온하면 그 프로파일만 보고 평온하면 이 사람 굉장히 정상적이다 그러는데 만성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 평평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MMP라는 건 다만 요걸 이제 다른 맥락으로 도차 타당도랑 같이 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T 점수 65 이상, 예, 그리고 이게 defined는 이게 정의되어 있는 발견된 것들, 연구된 것들을 다 중심으로 해석이 이제 권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예외적인 경우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두 개가 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높을수록 사실은 그렇죠. 점점 타당성이 높죠. 예. 그다음에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5와 0은 항상 분류해서 제외된다. 그래서 0 같은 경우는 내향성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데 사실 이게 민감성이라는 부분과 또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SI죠. SI 척도. 이걸 기저의 베이스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또 활용이 가능하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MF죠. 남성성, 여성성이어가지고 어, 말씀드렸지만 이걸 동성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MMP에서 개발됐다가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성경향성.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다 그러면 조금 병직되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L척도 좀 보고 예. L척도를 보게 되면 너무 나이브하다는 표현을 쓰는 유치한 혹은 유아적인 어떤
자기 방어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여기 직접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의 경험과 가치관이 이런 척도 안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제외시키는데 예, 뭐 3사이면서 위드 로우의 0 정도 포함하는 형태로 본다. 배경이 어떤 거로.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7이다 그러면 우울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죠. 투푸드. 높진 않아 보이지만. 자, 이럴 때 이제 좋은 점 좀 언급하면, 예, 보다 하나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두 개의 문제가 연관된 경우엔 그 집단이 좀 더 스페시픽해지죠. 동질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좀더 흩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모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내용도 단일 상승 척도보다는 훨씬 더 해석이 강력해지고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요게 우울이 뜨면 불안도 뜰 것 같아서 7번도 뜨고 이런 게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고, 좀 틀렸다가 아니라 이건 상충되는 의미가 있죠. 그럴 때는 다른 맥락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더 질적 해석을 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볼 텐데요. 이건 양이 많아서 제가 뭐 보는 분들은 그냥 이어서 보면 될 테니까 제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1부터 보고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예, 조합이죠? 1, 2, 1, 4, 1, 4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예. 그럼 이 1은 또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신체적 불편감 호소하는 거 그리고 우울한 거. 그래서 조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각의 주요 척도에 해당되는 요소와 어, 이 두 개가 서로 결합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은 HS죠. 하이포콘드리아시스, 2는 D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우울하면서 신체가 전환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 내용들.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설명할 때 억압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용어를 싫어하는데 우리 심리 현상을 자꾸 이 언어 때문에 억압하는 심리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잘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몸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스트레스가 전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그 형태가 몸으로 자꾸 오니까 건강이나 신체 기능에 굉장히 집착하고 과민 반응하고 그러면서 주로 뭐예요? 질병이 확실한 이게 세균 감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계통으로 나타나요. 예. 디스크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역질, 구토,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뒤져보면 신체 검사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지적인 문제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아주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4.5cm 접촉사고 났는데 뒷목 잡고 내리는 차에 있는 운전수 같은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로 다양한 통증과 현기증, 불면증, 세화감, 피로감, 성마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우울, 불안, 불쾌, 불만족. 그렇죠? 그래서 7번이나 9번도 같이 볼 필요 있고 9번 같은 경우가 높으면 야 조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우울하네. 라고 보라기보단 이럴 때 9번이 뜬다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 에너지가 들쑥날쑥합니다. 짜증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실제 뭐 좋을 경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보다는 상당히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형태로 짜증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의식적, 내향적, 수줍음, 위축, 자기회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건 또 뭘 보면 하기랍니까? 그렇죠. 영번척도 높고 되게 높다. 좀 이런 경향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수동 의존적인 관계 형성도 있고 분노를 내향화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이일적도인 경우 이게 몸으로 나타난다. 일본 척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3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더 훨씬 더 해석이 강력해지겠죠. 타당성이.
그다음에 일삼. 일삼은 이제 이거 뭐 전환 부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고 HY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노인이 청년보다 많고 그래서 신체형 장애로도 나타나고 통증 장애이기도 하고 수의근이 마비되는 이런 전환 장애도 나타나고 섭식 문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건 신체 고통 불편감을 극적이라는 표현은 히스테릭하다, 히스트로닉 하게 표현하는 거. 네, 그래서 심리 문제를 신체 증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이 효율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3번 척도는 사실은 정서 변화가 심한 사람이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데 1번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런 경향이 오히려 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정서 동요는 오히려 적어 보인다. 그러면서 HI 경향이 뭡니까? 히스트로닉 우리 성격 장애는 제가 이거 안 다뤘는데 예. 그래서 뭐 여담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게 병리학 공부를 해야 예, 임상 관련해서는 정신병리를 해야 이런 검사가 갖는 데이터를 왜 그렇게 이 파일이 올라가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3번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심, 애정, 좋아요, 구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공정받으려는 욕구, 확인받으려는 욕구. 예. 이건 그 6번이죠. 6번에 파라노이드랑은 다른 파라노이드는 나르시즘과 연관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물론 성격과 연관돼서는 다양한 척도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심, 애정, 동정받는 욕구는 애정에 대한 욕구, 어, 자, 자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르시즘, 자기애적인 게 아닌 의미의 욕구예요. 또 나르시즘, 자기애와 비교하면 건강한 편이죠. 이게 없으면 불안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적 통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로시아 검사 같은 데서 이 FR 반응들이 이제 있으면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는 경향으로도 이렇게 하나 정도 있으면 예,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거울만 쳐들고 자기 얼굴만 보는 나르시즘을 너무 많이 보면 이런 게 빈약할 가능성이 있고 쌍반응이 좀 적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통찰이 결여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인식 못하는데 2차 이득이 있다.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임 회피하거나 아, 꾀병을 부리면서 실제는 아픈 척 하는 거고 일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를 이용. 이걸 통해 가지고 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 저는 매니플레이션 하면 지금 시대에는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예. 이거 말씀드리긴 그렇고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마리오네트라 그러죠? 이렇게 인형. 그다음에 굉장히 이모셔널, 그래서 슈퍼피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요금이 많이 높다 그러면 또 뭐냐면 영번 척도 보면 이게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사교적이라는 얘기예요. 경향상 사교적 외향적. 그런데 DP가 없어요. 기상적이고 진실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관계라는 건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정성이 들어가죠. 예.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깊다는 거는 오래 보고 자주 접촉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여기 자기중심성은 나르시즘에 해당되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이 미성숙한 형태의 아이들이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잘났다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자기 시선 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기전이 뭐 억압, 부인, 합리화, 투사 이렇게 하는데 방위제는 뭐 이렇게 좀 프로이트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프로이트하고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많아요. 28개가 되는데 한 세네 개 정도만 만들어놔도 웬만하면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 대부분 뭐 투사하고 그렇죠? 부인 안 하면 억압하는 거 이렇게 보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번 척도가 올라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치료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통찰 능력이 떨어지면서 높으면서 성찰은 떨어지면서 그거를 외부 환경에 투사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3번까지 같이 뜨게 되면 더 예, 엎친 데 덮친 형태이기 때문에 치료자의 컨프런테이션, 통찰 접근이 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몸으로 계속 아픕니다. 예. 이런 분들은 그냥 관심과 애정, 칭찬, 약 이렇게 좀 하면 그 증상 달면서 이제 가는. 그다음에 부정감정,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동 공격한다. 갑자기 모임에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맡은 파트를 죽을 것 같아서 못 해요. 더 심하면 실려가요. 그냥 응급실에. 그럼 쓰러져서 의식 없는데 혹은 의식이 없어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깨워가지고 발표시킬 수 없죠. 응?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논리적,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습적이고 동조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장으로 보면 서브미시브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서브미시는 이제 복종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시를 잘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그냥 립 서비스 맞춰주는 거. 어, 그다음에는 이제 척도 1가 나타나서 쭉 보고 있어요. 이제 4가 있을 수 있죠. 4는 이제 PD죠. PD 14. 임상청 수에는 드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요거는 뭐 많이 보기는 조금.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고 왜 그렇습니까? PD가 반항적이죠. 그러니까 몸 아프면서 반항적이다. 반항적인 측정들은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죠. 여성들은 오히려 일삼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신체 증상 호소하고 1번 때문이죠. 그리고 4번이 높다는 건 굉장히 반항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거칠어 보이는 외향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외향성은 성격성의 외향성도 있지만 행동상의 측면이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모습이라. 그래서 반항적인 측면이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이 드물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또 술을 먹는다고 하죠. 뭐 어른 성인군자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인데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술 한잔 한다 그러면 드시는 거고 그 밑에 인간들은 다 처먹는 거. 저도 술을 처먹습니다. 그래서 이 술 처먹, 과하게 처먹는 것을 과음한 이제 이거 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뛰어다니고 야외에 어떤 노천에서 이렇게 술 마시다 보면 뭐 축구적거릴 때 개 뛰어가고 그다음에 사람 뛰어가고 이런 경우들 그런 소란행위 그런 거 그런 부분에서 실직이나 가족 문제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걸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실직을 하니까 술 처먹고 이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 때문에 PD가 뜨는 요 경향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는 그래 항상 불만족스럽고 비관적이고 요구적이고 심술, 불평 이 많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16도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건 이제 PA죠. 그래서 의심 많고 근데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건 사실 수치가 있으니까 비교를 한 거지 이게 임상 집단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이게 두 개만 뜨는 경우는 거의 드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예민하고 유권척도 특징이죠. 방어적이고 회피적이고 정석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투사 있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서 이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 71, 7은 또 PT죠. 지금 뭐 계속적으로 HS와 여러 개를 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PT죠. PT는 강박이고 강박보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이 더 많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 자, 그래서 7117 만성적 불안, 긴장, 신체 기능과 관련된 과도한 걱정. 이게 몸이 같이 뜨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1파는 뭐예요? SC니까 이건 뭡니까? 어, 혼동감, 혼란감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요게 S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적대적, 공격적, 호전적인데 이게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되는 측면이 있고 사실 이제 현실에 적응 못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성관계나 이런 게 불신나고 거리 두고 고립되고 소외되고 방랑되고 SC가 높으면서 1이 높다는 건 신체 망상 가능성도 있다는 거. SPR로 하겠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 약자예요. 요거. 그다음에 분열 성격 장애. 예, SPD 뭐 이렇게는 아는데 예, 도이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분열성입니다. 분열성은 음성 증상, 정신장애가 막 정신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속으로 그래서 게을러지고 씻지도 않고 더럽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열성적이고 조현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완전히 이상한 형태의 성격 장애, 분열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현형 그럴 경우에 1팔이 나타나고 그런 성격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체 증상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같이 뜰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정신병적 상태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혼란, 주의산만, 지집중 곤란. 그래서 1팔이 뜨는 경우에는 정신병이 막 이렇게 보다는 여기 스트레스 상황, PTSD 상황 이런 경우 청소년인 경우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체 증상이라는 이런 거죠. 집착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구죠. 이것도 사실 드물죠. 상당히 드문데 이거 섞어서 설명하고 있죠. 또 에너지가 높고 그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수다스럽고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로 간다라는 논리적 구조. 예. 그래서 야망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고 좌절에도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